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22일은 동지입니다. 동지. 동지. 겨울 동자에 이를 지자죠. 끝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끝이다. 앞으로 더 추워질 날은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제, 바로 이 지점, 태양의 환경이 270도 되는 이 지점을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우리가 이제 동지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하고 소환 사이에 있죠. 근데 날은 점점 이제 추워지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세월이 너무 빨라서 뭐 추워지는 듯 하다 보면 꽃 피고 봄이 오죠. 그런가 하면 바로 또 아주 언제 내가 추웠냐는 듯이 또 더워서 옷을 훌 벗어 던져야 되는 그런 날씨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선선한 가을이나 하면 또다시 이제 추위가 찾아오죠. 정말 참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묘한 존재인데 어찌됐든 엄청 빨라요. 누구 말대로 뭐 예를 들어서 70살이면은 시간은 시속 70km per sec로 아워죠, 아워. 70km per hour로 이제 달려가고 있다. 어렸을 때는 시간이 참 안 갔죠. 내가 언제 커서 어른이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정말 너무 빨라가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세월은 흘러가고 그러다가 보면은 거울을 봤을 때 어느새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기고 네. 더 나이가 들면은 이제 팔자주름이 생기고 머리털이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의 동지가 오는 거죠. 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태양이 360도로 가니까 환경이 360도로 가니까 그때는 이제 인간의 삶도 그때 한 주기가 끝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인간의 삶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24절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네. 자,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동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동지라고 하면 뭐 설명은 수차례 했고 뭐 동지라는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은 이제 뻔한 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게 동지입니다. 근데 이제 동짓날 보면 팥죽을 쏘아 먹습니다. 어렸을 때는 팥죽을 많이 이제 먹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실생활에 와서 다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농경 사회를 지나오면서 팥죽을 쏘아 먹고 그걸 또 애군을 쫓기 위해서 여기저기 뿌리고 하던 그런 관습, 그런 풍습은 이건 지금은 다 이제 없어져 가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동짓날이 되면은 팥죽을 먹어야지 하는 그런 관념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짓날 먹게 되는 이 팥죽, 대체 팥죽이란 게 무엇인지 그 팥죽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불구죽죽한 어, 팥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동지 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음, 그리고 뭐 24절기 중에 하나고 그때 이제 동지가 되면 뭐 팥죽을 먹는다 이런 거 뭐 우리의 풍습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난해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하여튼 간략하게 동지를 본다면은 대설과 소관 사이에 있으며 음력 11월 중 양력 12월 22일경이다.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11월 중순쯤, 그다음에 양력으로는 12월 22일쯤이 이제 된다라는 얘기죠. 뭐 24절기는 양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력으로서는 좀 11월 달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날짜가 일정하지 않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죠. 음력을 중심으로 한다면 양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다음에 태양의 환경이 270도에 있을 때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되겠습니다. 동지서 딸 긴긴 밤을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죠. 어머니를 이제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네, 하도 오래돼서 가사가 지금 조금 오락가락하네요. 자, 어찌됐든 동지는 이제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긴긴 동지 날 밤에 정말 사랑방에 앉아서 이제 뒤척이면서 어머니 생각이 난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동짓날에는 동지파축 또는 동지두둑, 동지지시식이라고 하는 오랜 관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팥죽을 쏘서 먹는다는 얘기죠. 뭐 두죽이라는 게 저기 팥죽이죠. 뭐. 콩두자를 갖고 만든 죽이 콩으로 만든 먼저 팥도 이제 뭐 콩이나 다름없는 거니까. 자, 팥칠과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 넣어 끓인다. 단자는 새알 만한 크기로 하기 때문에 새알심이라고 부른다. 팥죽을 다 만들면 먼저 사당에 올리고 각 방과 장독, 헛간 등 집안의 여러 곳에 담아 놓았다가 식은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다. 예, 지금 이제 팥죽 그림이 있죠. 이 팥죽이 이제 빨갛기 때문에 빨갛다라는 것도 이제 뭐 이 피 색깔 같이 이렇게 새빨간 게 아니고 글쎄요 아주 뭐 진한 자주? 자주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뭐 어찌됐든 귀신이 싫어하는 색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동지가 되면 어려서는 사실은 뭐 할머니가 이렇게 끓여주시는 팥죽을 이제 자주 먹었었는데 이 문명이 이제 이렇게 도시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런 그 풍습이 자꾸 사라지죠. 옛날에는 이제 집이 뭐 흙관도 있고 뭐 문짝도 응? 그 허름한 그 이제 나무로 만든 문짝이 삐그덕삐그덕 바람 불면 소리도 나고 아니면은 뭐 이 쌀인문이라고 해서 어, 쌀이비 만드는 그 쌀이를 갖고서 이제 삽작 좀 대물 만들었 삽작이라고 하죠. 대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데도 그렇고 담장에도 그렇고 뭐 창고, 헛간, 뭐 화장실, 그다음에 안방, 건너방, 뭐 여러 이제 그 부엌도 있죠. 요소요소에 이제 액땜을 하기 위해서 그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 붉은 팥죽으로다가 이제 그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독, 헛간 등 집안의 여러 곳에 담아 놓았다가 이것은 액땜을 애군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붉은 팥죽을 갖다 이렇게 담아 놓는 거죠. 왜냐하면 귀신이 저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부적도 보면 대부분 빨갛죠. 예. 그래서 이제 뜨거운 게 이제 식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식은 팥죽을 다시 가져다가 애군을 다 쫓은 그 팥죽을 이제 식구들이 나눠서 먹는 이제 그런 그 이제 풍습이 우리한테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팥죽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팥죽. 팥을 주 재료로 하여 만든 죽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지의 귀신과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팥죽을 써서 먹는 그런 풍속이 우리한테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저 이제 월남 베트남에서도 이제 팥죽을 만들어서 먹었다 그런 기록이 있고 실제로 뭐 그런 풍습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아무리 뭐 도시화가 돼갖고서 안방 건너방 뭐 그 간 뭐 장독 이런 거는 없지만은 뭐 아파트화 돼 있지만은 어, 그래서 팥죽을 이렇게 스스로 이제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전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네, 그러나 이제 이 팥죽을 쓰는 것도 기업화가 돼 있죠. 그래서 죽을 만드는 회사에서 또 팥죽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자, 모든 이 세상이 바뀌다가 보면은 풍습도 바뀌고 전에는 일일이 손에 손으로 집에서 하던 그런 작업들이 지금 뭐 어떤 기업 형태를 띠고 공장에서 그 작업이 돼 갖고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고 그 제품을 이제 우리가 옛날에 먹던 그 팥죽이다. 뭐 맞죠? 팥죽이에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의 차이지 팥죽은 팥죽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세상은 바뀌어가는 거죠. 예. 자, 어찌됐든 팥죽이 드시고 싶은 분은 뭐 식당이나 직접 팥죽을 써서 드시기 힘든 분은 식당이나 그다음에 이 죽을 만들어 파는 그 이제 체인점이 이제 있으니까 거기서 사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팥죽을 볼까요? 동지섣달 먹는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찹쌀을 동그랗게 빚어 만든 새알이 들어갈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새알을 옹심이, 새알심이라고도 하며 나이수에 맞는 개수를 한 개당 나이수에 맞게 씹어야 복이 온다라고 한다. 글쎄요. 저도 새알심을 먹어봤지만은 나이에 맞게 이렇게 찾아서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팥죽은 달지 않게 경우에 따라서 약간 짭짤하게 소금 간을 해 배추김치, 물김치를 곁들여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요. 팥죽은 약간 짭짤한 맛이 제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쳐서 먹죠. 통상적으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구한말부터 일본인 거류민들이 많았던 부산이나 군산 지역에서 유행하던 달콤한 일본식 팥죽이 단맛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 입맛에 맞아 현대는 전통 팥죽을 대체한 것이 지금의 팥죽이다.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팥죽은 이제 달짝지근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일본식 팥죽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또 토착외국 소리 듣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아직도 경상북도 내륙 지방에선 윗세대로 갈수록 동짓날이면은 짠 팥죽을 먹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며 개항을 통해서 일찍부터 일본인이 많았던 항구 도시는 단팥죽을 먹는다. 팥죽의 맛에 또 저런 그 이제 내막이 있네요. 크게 나누면 단 것과 달지 않은 것, 그다음에 쌀이 들어가는 것과 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은 거의 유사하지만 단팥죽은 설탕을 넣어 간을 하고 그냥 팥죽은 소금으로 간을 한다. 글쎄요, 단팥죽도 맛있지만은 그래도 팥죽하면 약간 짭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소금으로 간을 할 것 같습니다. 동지섣달에 팥죽을 먹는 이유는 귀신은 빨간색을 싫어하는데 이에 따라 빨간색인 팥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네. 팥이 아니라 팥이죠, 팥이. 옛날에는 죽뿐만 아니라 팥을 뿌리기도 한다. 귀신을 잡을 때 팥을 뿌리기도 한다.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떠도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유명을 달리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제가 알기로 충신교회인가? 저 강남에 있는 충신교회를 다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거기 와서 예배를 받든지요. 굉장히 그 독실한 그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할 때 정말 6회공, 6회공, 6회공 돌아가면서 대형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뭐 성수대교가 붕괴하지 않나, 그다음에 산풍대가정이 붕괴를 하지 않나, 뭐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불이 크게 나기도 하고, 엄청 그런 사건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임기 내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청와대에 뭐가 잘못됐다. 그래 그 청와대에서 이제 저 귀신을 잡는다라고 해서 귀신이 씌어서 그렇다라고 해갖고 요소요소 팥을 다 뿌렸다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잘 아는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 물론 뭐 그 얘기를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는데 어, 이제 그만큼 그때 당시에 그 시대상이 그랬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귀신을 잡을 때는 이제 팥을 써서 이걸 사용을 해서 뿌린다. 그런 그 이제 관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참고 사항을 한번 볼까요?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에 들어가면 애동지라고 하는데 애동지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팥죽을 쓰지 않고 팥을 넣고 시루떡을 해먹는다. 사실 지난해에 이 동지에 제가 그 애동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11월 초순에 들어가면 애동지라고 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팥죽을 쓰지 않고 시루떡을 해먹는다. 그래서 그런가요? 참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금세 웃기죠. 예. 아주 흔한 그 팥이 이제 그 시루떡에 이제 그 팥으로 된 그 시루떡이 있죠. 이제 물론 이제 백설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제 팥을 넣어갖고서 이 드러내면은 이제 팥이 그 떡 양면으로 묻은 그 이제 시루떡이 되죠. 그럼 그 어두컴컴하고 그 불편한 그 부엌에서 밤새도록 불을 지펴놓고 떼고서 아침이 이제 되면은 이제 시루떡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할머니가 잘라 주시면 그거를 참 어렸을 때는 맛있게 먹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글쎄요, 벌써 75년, 1975년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네요. 이 시루떡을 생각하니까. 예. 예, 또 그 후에 그 일을 대신해 주시던 어머니도 생각이 나는 그런 동짓날이 되겠습니다. 예, 혈당이 높으면 피해야 될 음식이다. 이게 당분이 이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팥죽을 먹으면은 그게 이제 몸에 들어가면 이제 예, 당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이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주로 단팥죽을 먹는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에서는 경우에 따라 두 가지 형태를 다 먹지만 다른 잡곡과 섞여 식사용으로 nap팥죽처럼 먹을 때는 그냥 팥죽의 형태로, 디저트로 먹을 때는 단팥죽의 형태로 먹는다. 네. 제가 쭉 이런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 팥죽 먹을지만 알았지 그 팥죽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가 팥죽을 만들고 하는 걸 그 팥죽의 뭐 형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음표에 갸우뚱하는 이모티콘을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팥죽이고 그 팥죽을 먹는 것이 바로 오늘 동지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쳐야 되겠네요. 예, 이상 동짓날의 동지와 팥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